TBS 3주차 각 조마다 다들 뜨겁게 지금 미션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 보고 있습니다. 미션은 결국은 여러분들 비즈니스 확장에 쓰이는 어떤 이제 솔루션, 그다음에 내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 많은 어떤 일들 중에 그 미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압축돼서 들어가져 있는 것 같거든요. 다들 너무 멋지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35분, 40분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아마 메모하실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좀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셀프 점검하시면서 정말 그러니까 내년에 오늘 보홀 여행 다 떠나셨는데 내년에는 큐포 여행에 모두가 또 수혜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내년에 멋진 여행도 또 준비되어 있죠. 그죠?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먼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자 보이시죠? 네. 네,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대주제는 코아 리더 복제의 중요성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식상하십니까? 예, 소주제는요, 성장의 4단계를 통한 비즈니스 성장에 대한 이제 강의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또 이렇게 듣고 나시게 되면 또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이글드림의 탑리더님이신 윤영미 스폰서님께서 해주셨던 그 강의를 토대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또 접목을 시키면서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미 비즈니스의 꽃은 코어 리더의 복제거든요. 저도 이 비즈니스를 오래 해보니까 저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뭐 필드에 나가서 신규도 가입하고 소비자도 많이 늘리고 하잖아요. 다 네트워크에 각자들이 어떤 소비자들이 다 있으실 텐데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은 네트워크 확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장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코어 리더 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이 BBS 스쿨 안에 적어도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상의 리더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제 코어 리더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코어 리더 복제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인가? 나는 코어 리더가 뭔지를 모르겠어. 많은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오늘 그것이 좀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코어 리더 복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속 안정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 있고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 또 핀업도 함께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늘 어떤 고민의 기준 안에 코어 리더 복제가 들어가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네트워크 안에 코어 리더 복제가 이렇게 몇 명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트워크가 또 결정되어진다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코어 리더 기준에 대해서 한 번만 또 이렇게 언급하고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리더 기준도 이렇게 또 시대가 또 바뀌면서 몇 번 이렇게 좀 이렇게 리버전이 좀 되어졌죠. 지금 현재의 코어 리더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BC를 수료하고 텐코아 미팅을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텐코아를 실천하는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도적인 리더입니다. 네, 주도적인 리더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을 이해하고 복제하고 그게 원본이 내가 먼저 시작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전달하고 주관할 수 있는 리더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품을 100% 애용하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세례글을 3개월 연속 유지하는 리더입니다. 1번, 2번, 3번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리더가 코어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셀프로 본인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뒤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맥이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코어 리더의 기준 안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코어 리더야
라고 하시는 리더님들도 계실 거고, 지금 코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도 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BBS 스쿨을 기준점으로 코어 리더라는 단어를 이제 익히면서 내가 이제 거기를 이제 이해하고 이제 배우는 단계로 또 들어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코어 리더의 기준이거든요. 자, 이 코어 리더를 복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상기하시면서 내용을 들으셔야 나중에 성장의 4단계를 설명할 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얘기해 볼 텐데요. 복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 혼자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아메 사업이 저도 처음에 들을 때 인쇄 소득이 된다라고 들었고, 상속이 된다라고도 들었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 비전을 채웠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려면, 그렇게 되려면 사람이 무조건 많이 는다고 그렇게 되는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코어 리더 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성공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본질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시는 그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 이거를 결정짓는 유일한 안전장치가 코어 리더 복제입니다. 자, 그런데 복제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윤영미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제가 잘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경험이 없으면서 설명만 한다는 거죠. 경험이 없으면서 설명만 많다. 실제적으로 내가 진짜 코어 리더이고,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더이고, 내가 이렇게 코어 리더 복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더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폰서인 내가 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이론적인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절대 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BBS 스쿨에 들어와 계시는 이 많은 리더님들이 본인들이 원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본인들이 먼저 원본이 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코어 리더의 복제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비즈니스에서 진짜 중요한 건데요. 마인드적인 기준입니다. 저도 마인드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거든요. 마인드적인 기준인데요. 의미와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예.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둥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 사업을 왜 하는가? 나는 어떤 태도로 이 사업을 하는가? 나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마인드적인 기준입니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기둥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네트워크를 시간이 가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삶의 방향과 결과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복제, 코어 리더 복제, 코어 리더 복제. 아마 너무너무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코어 리더 복제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집중하는 2개월 반이 남았습니다. 새 회계년도 시작하기 전까지 전 충분하다 생각해요. 복제 코어 리더 복제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만 딱 되고 내가 이 일을 진짜 사업으로 바라보게 되면 코어 리더 복제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거든요. 이 일을 일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되면 너무 좋겠고 돈이 좀 되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정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될 것 같고 이 정도 하면 성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지를 스스로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만큼의 시간 투자와 자세 투자와 태도 투자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마인드 투자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나 큰 비즈니스고 너무나 큰 사업입니다. 크게 바라보게 되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작아 보이게 되게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힘들다 어쩌다 투덜거리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크게 바라보는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제가 이렇게 나가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자 지금 왜 아메이가 기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소비자분들을 만날 때 이 부분의 어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필해 가지고 최근에도 이렇게 후원이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는가의 차이죠. 근데 그 차이가 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기질과 성격의 성향의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니었었어요. 진심 어리게 어떤 신뢰가 쌓이고 정말로 뭔가가 공감이 되고 뭔가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싶은 어떤 그런 오픈 마인드가 되어졌을 때 그게 나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존심과도 굉장히 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아메이가 왜 지금이 기회인지에 대해서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는 전환기라고 했습니다. 어, 이게 초개인화 플랫폼 비즈니스에 걸맞는 아메인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저희는 맞다라고 하지만 소비자분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 나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의 전달 4 단계가 있는데요. 인제 이게 순서는 꼭 아니지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좀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의 전달 4 단계가 있습니다. 저도 필드에 나가면 굉장히 사업 설명하는 주의자거든요. 이게 노닥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무섭다라고도 얘기하고 눈에서 불이 나온다고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이때까지 해 왔던 그런 사업 설명과는 좀 다른 느낌의 사업 설명이었다라는 거를 윤영미 스폰서님의 어떤 강의를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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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을 갖추고 있는 이 사업 설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인간과 인간이 하는 비즈니스,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이 이 핵심적인 키포인트인지를 이해하게 되게 되면 굳이 어떤 마케팅적 어떤 수익 구조를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미팅장으로 초대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마케팅 플랜은 미팅 들어오면 다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게 만나서 그거를 이렇게 스폰서나 예비를 너무 리얼하게 푼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인제 마지막은 성장의 4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4 단계.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SP 구조를 만들어 가고 안정적인 어떤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까지 요렇게 제가 좀 셀링 포인트적으로 좀 이렇게 줄여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최대한 이해가 잘 되게끔 제가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현대인들 저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정말 제가 작년부터 제가 시도했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아직 300 회가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인제 영상 같은 걸 찍어 올립니다. 엊그저께 제가 찍었던 영상에도 제가 인제 했던 내용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원하는 3 가지의 니즈가 있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 눈치채셨겠죠. 추가 소득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가 소득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끔 '내가 진짜 추가 소득이 내가 정말 필요해.'라는 말을 입으로 내뱉게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한 가지 소득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만약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나는 그냥 추가 수익 소득 없어도 뭐 남편 벌어다 주는 소득으로 살 만한데 뭐 나도 직장 다니니까 저 현실 점검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잡이 영원한 잡의 어떤 소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오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득으로 불안한 시대이거든요. 고용 안정성 감소했죠. 조기 은퇴. 여러분 너무 뭐 흔하게 듣는 얘기 아닙니까? 물가 상승 대비 실질적으로 소득은 굉장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노후는 너무나 길어졌어요 이제. 뭐 100 세가 뭡니까? 이제 120 세를 이제 완전 바라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준비는 어떨까요? 너무나 부족한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직업으로 맞벌이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거든요. 내가 능력이 된다면 투잡, 쓰리잡
N잡의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는 어떤 전환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지털 플랫폼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몰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연결, 그리고 어떤 신뢰, 그 영향력이 수입이 되는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과 함께 그들의 니즈를 건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가 이야기가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잘하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세 가지의 니즈, 첫 번째 추가 소득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의 자유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원합니다. 시간의 자유. 언제부턴가 워라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가 될 만큼 워라벨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일과 삶의 균형,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시간의 자유는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그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한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 이 시간의 자유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결같이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여간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가 그게 값어치라 생각하거든요. 이 비즈니스 안에 그 시간의 자유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리더님들.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는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디지털 뭐 플랫폼 시대, 뭐 AI 시대 이러면서 굉장히 시대가 사실은 좀 이렇게 삭막한 시대로 간다고 보셔도 돼요. 어떻게 대화를 사람과 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합니까? 그에게 물어보고 그에게 상담을 받고 그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듣고 그 답이 100% 맞느냐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대는 정말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교류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서로 응원하고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던가에 누군가가 후원이 되어져 가지고 이 환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너무 밝다. 사람들이 표정이 너무 좋다. 너무 응원하고 너무 동기부여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 얘기를 모두가 다 하십니다. 그럼 밖에는 그런 것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래서 서로를 응원하고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의 많은 경험도 공유하지만 그들이 한 경험들도 같이 공유받으면서 서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이것이 아메 사업이거든요.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기술이 줄 수 없는 그 따뜻함, 그죠? 아메 사업 안에 그 멘토 시스템.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주게 되면서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상담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관심과 사랑과 마음을 준다는 거죠.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아메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이야기했는데도 소비자분들이 "아메가 많이 달라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사업 설명할 때에 어떤 그 사업 설명의 어떤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거니까 지금 시대에.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계속 해 오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안 한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그 소비자와의 진심 어린 어떤 그 공감, 그 신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는 신뢰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주제가 이 성장의 4단계인데요. 이 성장의 4단계를 잘게 쪼개 가지고 제가 하나씩을 하나 풀어 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한번 되어 보셨으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성장의 4단계입니다.
저는 이런 도표를 스폰서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보고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서식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를 단계를 넘기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너가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 했다면 할 수 있었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 대기와 준비와 학습화, 집중화 이 4단계는 이 사업을 오래 하신 리더님들, 성공하신 리더님들, 그리고 탑 리더이신 윤영미 스폰서님의 모든 경험치가 다 녹아나 있는 4단계더라고요. 그럼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다 가르쳐 주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배우고 나는 정확하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나는 지금 나의 파트너를 지금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 저도 사업을 꽤나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성과와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되돌아서 생각을 해 보게 되니까 어떤 특정한 한 구간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고, 제가 누군가를 후원을 할 때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특정한 구간에서 계속 머무는 거죠, 그런 거니까. 이런 구간이 많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두절미죠. 대기와 집중 없이 그냥 가운데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려 가지고는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어떤 코어가 안 되어졌고, 결국은 다시 소비자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게 되면서 소비자로서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리더님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사업을 좀 오래 하신 리더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4단계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내가 조금 변형시키고 내가 좀 다듬어서 다시 이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내가 스타트할 건가를 생각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대기화 단계가 있습니다. 대기화 단계. 쭉 제가 내용을 요거 좀 이렇게 선명하게 다시 이렇게 프린팅을 한 건데요. 대기화, 준비화, 학습화, 집중화입니다. 이 집중화가 이제 SP를 도전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고요. 이 대기화 단계는 신뢰를 굉장히 돈독하게 가지는 단계고, 신뢰가 쌓이니까 당연히 제품도 쓰시겠죠. 소비자를 만들고 애용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명에서 25명의 소비자는 이 대기화 단계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소비자 관리를 해내시게 되면서 이분들이 다음 단계인 준비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 없어 하겠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심 어린 어떤 소통을 통해서 상대의 니즈를 스스로가 직접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관계를 하면서 이분이 준비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 준비화 단계는 실질적으로 이제 복제 미팅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제가 뒷장부터는 좀 섬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복제 미팅이 시작됩니다. 자, 복제 미팅이 시작돼서 사업자가 된 건 아니에요. 복제 미팅이 시작되게 되고, 이때는 서로가 서로를 진짜 스캔 뜨는 단계입니다. 그 후원하는 그분이 나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다듬어서 그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다듬어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차돌을 돌멩이를 주워 가지고 돌멩이에다가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닦아 갖고 막 닦아가며 시간 투자하며. 그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고 돌멩이는 반질반질한 차돌이 되더라고요. 뺀돌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원석을 볼 수 있는 눈도 우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누구나가 다 성공하지는 않는 사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화 단계, 여기는 차팅을 좀 많이 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준비화 다음 단계가 학습화 단계입니다. 학습화 단계는 우리는 이제 사업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를 도전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행동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어떤 거절을 받는 단계이기도 하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모든 미팅을 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진행하실 때 하시고 싶은 모든 어떤 프로그램은 이 학습화 단계에서 다 쏟아내셔도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사업자니까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과정을 넘어서 이제 집중화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집중화 단계에 세레그가 모이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됩니다. 1000만 점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 세레그에 또다시 세레그가
이렇게 코어 리더 복제가 진행되게 되면 이 집중화 단계로 넘어오게 되게 되면 안정적인 에메랄드가 되게 되거든요. 윤영미 스폰서님이 그 과정에 넘겨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싶었고, 정말 작은 씹어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내 탓이고 안 해서 안 되는 거고, 예, 아니면 이해가 안 됐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것으로. 자,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기화 단계입니다. 이 대기화 단계는 사업 설명을 하는 단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시는 요리, 건강, 뷰티, 북미팅 너무 잘하시죠. 요리도 너무 잘하시고, 내 보니까 건강도 너무 이렇게 미팅도 잘하시고, 뷰티는 그냥 뭐 어디도 들고 다니면서 더마를 하시고, 9월 달에 서프라이즈한 더마 프로모션이 진행될 겁니다. 북미팅도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이 과정은 결국은 그분과 내가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뢰를 쌓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되게 됩니다. 나는 왜 소비자가 안 늘지? 나는 왜 제품을 안 쓰지? 신뢰가 안 쌓인 겁니다. 신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딱 쌓이는 순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하거든요. 신뢰가 쌓이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제품은 그냥 다이렉트입니다. 이렇게 엄청 확장성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순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들어가는 그 단계가 이 대기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신뢰를 쌓으면서 집중적으로 소비자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어떤 구간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요, 소비자가 되고 애용자가 되고 나하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경험하시게 되게 될 거예요. 굿모닝, 뭐 다이어트, 디톡스, 키성장, 마이크로바이옴, 마이 웰리스랩, 더마 아키텍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왕창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니즈에 맞는, 그분의 관심에 맞는 것으로서 솔루션 경험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하고 솔루션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솔루션 경험을 먼저 하고 내가 감동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게 되면서 사업 설명으로 들어올 수 있죠. 저는 3번까지 오는 이 과정이 진짜 나와 그와의 어떤 신뢰가 다져져가는 시간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밀착해서 그분에게 관심 어린 어떤 정성 어린 소비자 관리를 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렇게 넘어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사업 설명을 하게 되죠. 자, 이 대기화에서 제가 지금 사업 설명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의 사업 설명은 이 네 가지의 어떤 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드는데요.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자, 이 경청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싶지 많이 듣고 싶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질문만 잘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득입니다. 질문을 잘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답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대답을 하겠죠.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 진심 어리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경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시스템에서 공감적 경청이라는 걸 다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단단한 신뢰를 만드는 그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진정성 있는 어떤 관심, 그다음에 어떤 그 이해를 통해 가지고 단단한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뢰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예. 이 단계에서 우리는 상대의 진짜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진짜 니즈를 찾아내고 그 사람 그 스스로가 상대 그 스스로가 자신의 방향을 진짜 찾아갈 수 있게끔 그 과정을 하는 단계가 이 단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경청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는 여러분들 질이 올라야 돼요. 언어를 선택하는 질이 오르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시대는 책을 많이 보고 활자를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게 되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네. 자꾸 챗 GPT 이런 것만 검색해 가지고 들이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음. 자, 이 경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경청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한 번만에 1 번, 2 번, 3 번, 4 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이 과정을 가세요. 그러니까. 그 1 번의 단계가 몇 차례를 만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답답해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신뢰를 줍니다. 신뢰가 딱 쌓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정보 지식은 다 들어가게 돼가 있습니다. 받아 먹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죠. 정보 지식 전달은 결국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떤 이 비즈니스의 어떤 수익 구조를 보일 수도 있고 보상 플랜을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장이 변화되는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들이댈 수도 있고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안내할 수도 있겠죠. 이 정보 지식 전달 안에서 그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경험 공유인데요. 이 비즈니스는 사례 공유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사례가 들어가지게 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나게 되죠. 감사한 것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은 어떤 인연이라든지 그 감사한 순간들, 그리고 그 감동적인 것들, 감동을 받은 것들, 내가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나 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감동들,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거죠.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게 진짜 실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증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에너지, 여러분들의 에너지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치 전달이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작은 성취를 해냈던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루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고 내가 진짜 인간이 되어 간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전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 설명의 네 단계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대기화 단계는 대기화에서 준비화로 넘어가려면 사업 설명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설명의 패턴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도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 되면 너무 좋겠다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자신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미팅을 이렇게 땡겨보게 되면 부담스럽다 할 수 있고 좀 더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 할 수 있죠. 괜찮다는 거죠. 이 반응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가 오게 되면은요. 우리는 다음 준비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준비화 단계는 복제 미팅이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복제 미팅은요. 다수와의 미팅이 아니라 1대1 미팅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도 1대1 미팅 때 가장 강력했었거든요. 그가 나를 보고 저도 그걸 느꼈어요. 상대가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안전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 사람이 좀 편한지, 불편하면 만나기가 싫잖아요. 나를 보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그 사람을 보거든요. 함께 서로가 함께 보면서 네. 이렇게 서로가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 준비화 단계에는 가장 Q&A가 많을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Q&A 준비는 해 가셔야 됩니다. 선입견, 편견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Q&A를 통해 가지고 그걸 자연스럽게 풀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진정성 있는 관심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리더님들이 가실 때 진짜 일관성 있는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일관성 있는 행동, 말, 태도가 상대에게 굉장히 신뢰를 주는 여러분들을 어떤 판단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경험을 통한 성장의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고 음원과 책을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고 요때에 15주 정도의 어떤 미팅을 진행하시게 되면서 이렇게 상대의 눈높이를 맞춰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복제해 나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안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준비화 단계를 진행해 오다가 이 준비화 단계에서 머무르게 될 수도 있어요. 다음 학습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머무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머무르게 되게 되면 애용자가 되게 됩니다. 이미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제품에 대한 어떤 감동도,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뢰도 쌓여 있는 이 상태에서 100% 애용자가 되게 되거든요. 자, 이 애용자는 예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애용자, 준비화에 아직 머물러 있는 애용자가 10명만 모여도 브론즈 빌더는 가능합니다. 네. 자, 이 준비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학습화 단계죠. 학습화는 집중적인 행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어떤 미팅 속에 다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 이제 밀착 복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시스템을 복제하고 행동을 복제하는 시기입니다. OEM, DBC, 탱커와 뭐 제품 미팅 다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죠. 리더님들의 파트너분들이 나뉘면은 지금 이번에 들어오신 리더님들이 본인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에 조인되어 가지고는 복제가 시작되는 단계다. 그리고 가장 많은 행동을 이제 액션을 하게 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어떤 시기가 이 구간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화 단계에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성공의 트라이앵글입니다. 반드시 학습, 행동, 상담 이 세 가지가 사이클이 돌아야 돼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게 되면 제로가 되게 됩니다. 에너지가 빠지게 되게 되고 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음 구간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곱셈의 오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0이면 그냥 0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학습, 행동, 상담 이 세 가지의 이 트라이앵글이 선순환이 돌 때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실패의 경험들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견뎌내게 되면 반드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윤영희 스폰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지만 말하고 하다가 멈추지만 말하고 멈추지만 않으면 되죠. 자, 학습화 단계에 있는 분들을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이 단계에서 just 멈춘 거예요. 그냥 다음 단계로 못하고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잠깐 이렇게 멈출 수도 있죠. 이 단계에 멈춰 있는 사람들 10명 정도가 모이게 되면 브론즈, 빌더, 플러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SP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게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복지를 시켜 나가고 있는 내 네트워크의 파트너들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양갈래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들으셔야 될 거라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잘 되실 거라 봅니다. 15주 미팅은 계속 진행하는데요. 눈높이를 좀 올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도 되는 시기가 이 밀착 복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집중화 단계거든요. 여기를 와야 되는 거예요. 집중화 단계, 성장하는 단계죠. SP를 도전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한 달 만에 SP를 도전할 수 있죠. 도전하고 나서 성취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가도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똑같은 버전을 하기에는 반복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반드시 전이든 후든 이 과정은 들어가야, 복제의 과정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코어 리더 복제의 과정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이 집중화 단계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100% 미팅을 참석하면서 진짜 선택 내가 그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목적을 목표를 꿈을 선택해야 돼요. 목표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작 스타트 포인트가 SP 도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파트너들 상담할 때 늘 이 얘기를 합니다. 1000만 점을 갈 때 SP를 도전할 때 1000만 점을 위한 1000만 점은 굉장히 블랙홀이다. 내가 에메랄드를 간다는 마음으로 다이아몬드를 간다는 마음 그 상황을 만든다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SP를 가는 거예요. 브론즈 빌더를 가는 거고. 그쵸? 에메랄드를 가는 다이아몬드 가는 그 상황을 만드는 아니 결국은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도전해도 만나면 소비자 관리를 하죠.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에메랄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를 만나면 소비자 관리한다니까는요. 근데 소비자 관리를 위한 소비자 관리냐 내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 안에서의 소비자 관리 이게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SP 도전이 아니라 에메랄드 다이아 상황을 만드는 것 안에서의 도전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에 초대와 만남, 복제 미팅, 밀착 복제 미팅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갈 때까지 지속 반복하는 게 키워드예요. 아메이는 끈기 비즈니스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반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만이 반드시 왕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함께 비즈니스라는 어떤 팀워크라는 개념도 배우시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글드림 그룹 안에 있는 성공의 8단계를 참여하게 되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제가 보여놨죠. 이 집중화 단계에 여러분들의 새 파트너를 복제시키는 겁니다. 이 집중화 단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코어 리더 복제가 3분이 되게 되면 21%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3분의 세레그가 복제가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에메랄드가 안정적인 에메랄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중화 단계의 키워드는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과정을 무한 사이클 반복하는 비즈니스라 보시면 되죠. 누가 아메이를 물건 파는 일이라 합니까? 그런 이야기에 기운 빠지고 그런 이야기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제대로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코어 리더가 되게 되고 네,
그러면 코아 리더 복제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사람마다 역량은 다르니까 반드시 됩니다. 이 사업은.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말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홀 가신 분도 계시고 내년에 저희들 삿포로 여행 있잖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무더운데 정말 여기 BBS에 들어와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내년 삿포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드 패밀리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도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되고 그 가족 여행을 도전은 너무나 매력적인 거거든요.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가요 삿포로 여러분들 정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9년 5월 달에 A70 이 준비되어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도전을 또 하고 있는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바 내가 꿈을 꾸게 되면 결국 그 꿈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코아 리더 복제가 키워드입니다. 코아 리더 복제가 반드시 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코아 리더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코아 리더가 많이 많이 복제되어져서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어떤 꿈들 목표들을 이뤄내는 리더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